자, 오늘은 총 3개 파트로 진행됩니다. 파트 1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날씨 좀 보셨어요? 밖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히는 게 마치 에어컨 빼고는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날씨죠. 오늘 기사는 바로 그 폭염 때문에 비상이 걸린 이탈리아의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전역이 거대한 에어프라이어기처럼 변해버렸다는데 과연 원어민들은 이 살인적인 더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스트림 리딩으로 생생하게 만나보러 가볼까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Italy putting nearly all major cities on highest heat alert, Part 1. 이탈리아, 주요 도시 대부분의 최고 수준 폭염 경보.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새로운 폭염이 이탈리아를 온통 뜨겁게 달구면서 주요 도시 대부분이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월요일이면 27개 주요 도시 중 25곳이나 적색 경보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했죠. 당국은 노약자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조차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Italy is putting nearly all of its major cities on the highest red alert for high temperatures as a new heat wave grips the country.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Italy is putting. 이탈리아는 두고 있다. 주인공 이탈리아가 동작을 시작해서 대상을 쥐고 면으로 접촉해 딱 붙여두는 이미지입니다. Nearly all of its major cities.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거의 모든이라는 표현은 뒤에 올 내용이 예외적으로 빠진 게 있다는 뉘앙스를 주기도 하죠. On the highest. 최고 수준의. 표면에 딱 붙어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Red alert. 적색 경보 상태로 딱 붙여. 경보 단계 중 가장 높고 위험한 상태를 빨간색으로 표현하죠. For high temperatures. 고온을 향해. 무엇을 향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가리키며 흘러갑니다. As a new heat wave grips the country. 그런데 그건 새로운 폭염이 그 나라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하면서 상황을 덧붙이는데 폭염이 마치 소나기로 나라를 꽉 쥐어버리는 듯한 강렬한 동작을 봅시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탈리아는 두고 있다.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 상태로 딱 붙여 고온을 향해. 그런데 그건 새로운 폭염이 그 나라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Italy is putting nearly all of its major cities on the highest red alert for high temperatures as a new heat wave grips the country.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인공이 대상을 쥐고 전치사의 이미지대로 경보 상태에 딱 붙여둡니다. 스트림 리딩으로 도시들을 최고 경보 상태로 딱 붙여 두다로 흐름을 타면 자연스럽습니다. 뒤에 접속사는 앞의 상황을 이어봐야. 그런데 그건 하면서 덧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뒤로 돌아가 때문이다로 해석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이유가 덧붙는 흐름을 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특정 상태나 경보 단계에 놓을 때 동사의 전치사를 쓰는 이 조합 진짜 많이 쓰여요. People on high alert이라고 하면 고도 경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죠. 원어민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표현이니까 이 흐름 그대로 꼭 익혀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government is putting the coastal areas on high alert for a massive hurricane. 정부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향해 해안 지역들을 고도 경계 상태로 딱 붙여두고 있다. We are putting the project on hold until further notice. 우리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 프로젝트를 보류 상태로 딱 붙여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Health officials say 19 cities from north to south, including the capital Rome, Milan, Venice, and Naples, are already at red alert, and by Monday all but 2 cities will be.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Health officials say. 보건 당국은 말합니다. 말하다 동사 뒤로 긴 설명이 쭉 이어질 거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19 cities from north to south. 19개의 도시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라는 표현은 전국을 휘감는 엄청난 규모를 보여줍니다. Including the capital Rome, Milan, Venice, and Naples. 수도 로마, 밀라노, 베니스, 나폴리를 포함해. 포함하다라는 분사가 앞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며 덧붙여지는 흐름입니다. Are already at red alert.
이미 적색 경보 지점에 콕 있다고, 특정 지점이나 상태에 콕 찍혀 머물러 있는 느낌을 줍니다. And by Monday,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이라는 시점 곁에 다다름을 보여주죠. all but two cities will be. 두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그럴 것이라고요. 하지만 두 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예외를 강조하면서도 전체의 규모를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보건당국은 말합니다. 19개의 도시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수도 로마, 밀라노, 베니스, 나폴리를 포함해 이미 적색 경보 지점에 콕 있다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두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그럴 것이라고요.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Health officials say 19 cities from north to south, including the capital Rome, Milan, Venice, and Naples, are already at red alert, and by Monday all but two cities will be.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명사 뒤에 분사가 붙어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그룹들, 그런데 그건 노인을 포함하는 식으로 앞에서 뒤로 흐름을 이어가며 수식을 덧붙입니다. 끝에 동사는 앞에 적색 경보 지점에 있다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 자연스럽게 그럴 것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진짜 꿀 표현 하나 나왔어요. 올버 투 시티즈라고 하면 두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아니라 딱 두 개만 빼고 다라는 뉘앙스가 살아있죠. 아이스 올버던 오브 더 템즈라고 하면 그 항목들 중 하나만 빼고 다 봤다는 뜻이 되니까 일상회화에서도 이렇게 써먹어 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ll but one employee attended the emergency meeting. 한 명의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The system will be fully operational by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이 되면 그 시스템은 완전히 가동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Temperatures hit mid-30s, see in many places on Saturday, and authorities are warning of risks to even healthy and active people, not just groups including the elderly, very young children, and people with chronic illnesses.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Temperatures hit mid-30s C. 기온은 치솟았습니다. 섭씨 30도 중반까지. 치솟다라는 강렬한 동사가 기온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섭씨 30도 중반이면 한국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덜떡이죠. In many places on Saturday. 많은 곳 안에서 토요일에, 장소 안에, 시간 위에 쏙 들어가는 전치사들의 조합입니다. And authorities are warning. 그리고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이라는 단어는 관계자들이라는 뉘앙스로 자주 쓰여요. Of risks. 위험에 대해. 위험에 밀착해서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죠. To even healthy and active people. 심지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 위험이 사람들에게 흘러가 닿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심지어가 붙어서 파격적인 상황임을 강조하죠. Not just groups. 그건 그룹들만이 아니라 앞선 사람들 외에 다른 그룹들도 있다는 걸 덧붙입니다. Including the elderly, very young children. 노인,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는,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그룹을 덧붙입니다. And people with chronic illnesses.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 말고도요.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전치사를 쓰는 게 원어민들의习慣이죠.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온은 치솟았습니다. 섭씨 30도 중반까지 많은 곳 안에서 토요일에. 그리고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심지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 그건 그룹들만이 아니라 노인,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는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 말고도요.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Temperatures hit mid-30s, see in many places on Saturday, and authorities are warning of risks to even healthy and active people, not just groups including the elderly, very young children, and people with chronic illnesse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기온이 동작을 하고 전치사들로 장소와 시간 안에 쏙 들어감을 그립니다. 이어 당국이 경고하면서 대상에 밀착해 설명하고 전치사로 그 위험이 사람들에게 흘러가 닿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명사 뒤에 전치사를 붙여 수식하는 것도 스트림 흐름을 타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죠? 바로 크로닉입니다. 크로닉인 일리스라고 하면 만성질환인데 반대로 급성은 에큐트라고 해요. 그리고 원어민들은 일상에서 크로닉 페인이라고 하면 만성적인 통증,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통증을 뜻해요.
내 등이 아픈 게 크로니케처럼 써먹어 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octors are warning of severe side effects to even healthy adults. 의사들은 심지어 건강한 어른들에게도 심각한 부작용이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 have been dealing with chronic back pain for years. 나는 몇 년 동안 만성 등 통증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The warnings come as several European nations battle devastating wildfires after a succession of heat waves that have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blazes.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warnings. 그 경고들은 앞서 말한 당국의 경고를 가리키는 주어입니다. Come. 나오고 있다.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동작으로 흐름을 시작합니다. As.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접속사죠. Several European nations. 몇몇 유럽 국가들이, 주인공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Battle. 맞서 싸우고, 싸우다라는 동사가 산불에 맞서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Devastating wildfires. 파괴적인 산불에, 파괴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산불의 엄청난 위력을 묘사합니다. After. 이후에, 시간의 흐름상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려줍니다. A succession of heat waves. 연속된 폭염이 연달아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죠. That have created. 그런데 그건 조성했죠. 앞에 폭염을 받아 그것이 조성했다고 자연스럽게 이어 해석합니다. Favorable conditions. 유리한 조건을. 여기서 유리한 조건은 불이 번지기에 좋은 조건을 뜻하죠. For blazes. 불길을 향한, 즉 불길을 위해 조성된 조건이라는 흐름입니다.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그 경고들은 나오고 있다 하면서 몇몇 유럽 국가들이 맞서 싸우고 파괴적인 산불의 연속된 폭염이 이후에, 그런데 그건 조성했죠. 유리한 조건을 불길을 향한.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The warnings come as several European nations battle devastating wildfires after a succession of heat waves that have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blaze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와 동작으로 흐르고 접속사에서 동시 진행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 뒤로 국가들이 산불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이어지죠. 이후에 연속된 폭염이 등장하며 관계대명사는 앞에 폭염을 받아. 그런데 그건 조성했죠로 자연스럽게 이어 해석합니다. 전치사는 불길을 향한 유리한 조건을 뜻합니다. 어석션 오브 히세 이브즈라고 하면 연속된 폭염이라는 뜻인데 이 서세션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 쓰는 그 서세션 맞아요.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폭염도 하나 끝나면 다음 폭염이 바로 이어지니까 서세션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죠?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company is facing a financial crisis after a succession of poor investments. 그 회사는 연속된 잘못된 투자 이후에 재정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다. The heavy rain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a bountiful harvest. 그 폭우는 풍작을 향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Devastating European wildfires and maps and how they're being tackled.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Devastating European wildfires. 파괴적인 유럽 산불들은 제목 형태라서 강렬한 수식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In maps. 지도 안에, 지도라는 공간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And. 그리고 추가되는 정보로 넘어가는 연결어입니다. How. 어떻게? 방법을 묻는 의문사가 이끄는 절입니다. They're being tackled. 그것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그것들, 즉 산불들이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파괴적인 유럽 산불들은 지도 안에,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Devastating European wildfires and maps and how they're being tackled.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제목 형태의 문장으로 주어와 위치 순으로 읽고 그리고 이후에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나옵니다.
그것들, 즉 산불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읽어 내려갑니다. 주어가 동작을 당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진행형이고 힘을 받아댄 상태로 이해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태클이라는 단어 축구 좋아하시면 아시죠? 상대방을 공을 빼앗기 위해 몸을 던져 막는 그 태클. 여기서는 산불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맞서 싸운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게 to tackle this issue라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보자는 뜻이 되니까 비즈니스나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동사랍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need to tackle this complex issue before it gets worse.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더 심해지기 전에 다뤄야 한다. The new software bug is being tackled by our best engineers.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그는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France and Spain wildfire witnesses describe wall of flames, fear and stress.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France and Spain wildfire witnesses. 프랑스와 스페인 산불 목격자들이 두 나라의 목격자들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Describe. 묘사한다. 무엇을 묘사할지 뒤로 이어지는 동작입니다. Wall of flames. 불꽃의 벽을. 불꽃과 벽이 뗄 수 없는 밀착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Fear and stress.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목격자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나열하며 묘사를 완성합니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프랑스와 스페인 산불 목격자들이 묘사한다. 불꽃의 벽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France and Spain wildfire witnesses describe wall of flames, fear and stres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와 동작, 그리고 대상 순서로 직관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전치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착의 이미지로 불꽃의 벽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Wall of Flames, 불꽃의 벽이라는 표현, 소름 돋지 않나요?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거대한 불길이 벽처럼 밀려오는 장면 있죠? 그걸 원어민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 무언가를 막아서거나 압도하는 것들을 벽에 비유하는 표현 진짜 많으니까 눈여겨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protesters formed a wall of people to block the entrance. 시위대는 입구를 막기 위해 사람의 벽을 형성했다. Witnesses described the scene as chaotic and terrifying. 목격자들은 그 장면을 혼란스럽고 끔찍하다고 묘사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7번째 문장 갑니다.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In its latest heatwave bulletin published on Saturday, the Italian Health Ministry says that by Monday, some 25 of the country's 27 major cities will be on red alert.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In its latest heatwave bulletin. 최신 폭염 게시판 안에 전치사부터 시작해 공간 안에 쏙 들어간 곳을 가리킵니다. Published on Saturday. 토요일에 발행된 과거분사가 앞명사를 수식하며 흐름을 덧붙입니다. The Italian Health Ministry. 이탈리아 보건부는 말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Says. 말한다. 그 말하는 내용이 뒤로 길게 이어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That by Monday.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이라는 시점 곁에 다다름을 보여줍니다. Some 25. 약 25개가 여기서 썸은 숫자 앞에 붙어 대략이라는 뜻을 만드는 표현이에요. Of the country's 27 major cities. 그 나라 27개 주요 도시 중 전체 중 일부를 밀착해서 나타냅니다. Will be on red alert. 적색 경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미래의 상태를 표면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최신 폭염 게시판 안에 토요일에 발행된 이탈리아 보건부는 말한다. 월요일이 되면 약 25개가 그 나라 27개 주요 도시 중 적색 경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자, 한 번 더 원문 들어볼게요. 이제 술술 들리시죠? In its latest heatwave bulletin published on Saturday, the Italian Health Ministry says that by Monday, some 25 of the country's 27 major cities will be on red alert.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명사 뒤에 과거분사가 오면 관계사가 생략된 것처럼 수식하는데 스트림 리딩에서는 앞명사를 먼저 읽고 토요일에 발행된이라며
앞에서 뒤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읽습니다. 말하는 내용은 접속사로 이어지는데 시점 곁에 다다름을 표현하고 약 25개가 전체 중에서 경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흐름을 끊지 않고 앞으로 전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Sum25라고 하면 약 25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썸이 사람 이름 같지만 숫자 앞에 오면 대략 약이라는 뜻이 된답니다. 심썸피플이라고 하면 약간의 사람들, I have some money는 약간의 돈이죠. 근데 숫자 앞에서는 대략이 되니까 이 차이 진짜 재밌죠?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n its latest financial report released today, the company says that profits will double. 오늘 발행된 최신 재무보고서 안에 그 회사는 말한다 수익이 2배가 될 것이라고. Some 30 of the 50 participants agreed with the new policy. 10명의 참가자 중 약 30명이 새로운 정책에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탈리아의 살인적인 폭염 뉴스를 통해 정말 유용한 표현들을 쫙 뽑아봤어요. 올버드로 예외를 딱 짚어내고 태클로 문제에 맞서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뉴스 볼 때 온 레드 얼러 같은 표현이 들리면 그때 기분이 완전 다를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이 폭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할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꼭 소리내서 스트림 리딩으로 읽어보세요.